자, 안녕하세요. 정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오늘은 5-3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이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해당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법의 다양성이요. 화법이라는 건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자, 개인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관심사나 흥미, 지적 수준, 가치관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화법과 의사소통의 양상 역시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개인에 따라는 뭐 얘기가 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내가 몰아보고 있거든요.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1시간 동안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서로의 관심사나 흥미가 요즘에 글로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은요. 한번 보는 거 강추드립니다. 정말 휴머니즘의 끝장판인 것 같아요. 뭐 개인에 따라는 시험 문제 나올 건 없고 집단에 따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뭐가 있냐? 일단은 세대에 따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번에 뭐 할아버지 생선 뭐 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생선이 뭔지 알잖아요. 생일 선물의 줄임말인 걸 알고 있는데 아유 나 생선 싫어하는데 무슨 비린내나게 생선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 세대가 다른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줄임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얼싸 대다리야, 얼굴 사이즈 대보름달 이렇게 하고 얼싸 맨뚜야, 얼굴 사이즈 맨울뚜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여 쓰는 거야. 성별, 남자와 여자가 쓰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말하는 화법, 방법도 조금 달라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직업, 특히 의학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는 거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뭐 CPR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화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단 지역에 따른 표준어와 방언이 있습니다.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표준어도 방언이긴 방언이야. 서울말도 방언이긴 지역 방언입니다. 방언이 청주방언 있죠. 청주방언 뭐뭐 했어요, 그래요, 그러는 긴겨 아닌겨. 너희들은 청주 방언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에서 경기 지역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배꼽 잡고 웃습니다.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냐고요. 그렇지만 서울말도 역시 서울 방언이고 청주 방언도 청주 방언인데 그 중에서 대표를 뽑은 거죠. 그게 서울말이 표준어가 됐을 뿐이죠. 그죠? 만약에 청주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뉴스하면서 오늘 있잖아요. 불났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슈. 이렇게 뉴스를 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뽑은 대표입니다. 표준어와 방언은 말하는 내용, 듣는 사람,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 쓰임이 구별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중요한 건 상호 보완적이다. 지역 방언은 사투리 쓰면 굉장히 촌스럽고 들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서울말을 쓰면 세련되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표준어와 방언은 왜 그러냐면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어가 존재하는 거야.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죠? 국민들이 없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잖아. 즉 다시 말해서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왜 그러냐면 이 방언을 갖다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의 어원을 갖다가 캘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이 변화되었는지. 특히 지역 방언에 그대로 녹아 있어. 왜 그러냐면 특히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오래된 지역일수록
옛날에 쓰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언에는 우리말의 어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방언이 촌스럽고 나쁜 하위 개념은 아니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그다음 지역에 따른 화법이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접촉할 기회가 적으면 지역에 따라 어휘나 억양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들의 블루스는요. 지역이 제주도 지역이라는 곳을 갖다가 공간적 배경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못 알아들어. 그 제주도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아 그런 말을 하구나. 거의 제주도 사람이랑 얘기하면 특히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징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배 타고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되게 간극이 크죠.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지역 특유의 색, 정서,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뭐가 친밀감이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이나 직장을 갖고 이렇게 타지에서 살다 보면은 청주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찡한데 청주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짜 그 사람이랑 바로 그냥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친밀감이 느껴진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질감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 너와 나와는 다른 사람이네. 혹은 거리감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는 친밀감을 주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끼리는 이질감과 거리감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에 따른 화법. 아까 생선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세대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말투 등의 차이가 있다. 세대에 따른 사회방언을 사용하면 같은 세대끼리는 친밀감과 결속력이 있어. 아 저기 있잖아. 얼싸 맨뚜 걸어가. 얼굴 사이즈 맨홀 뚜껑 걸어가. 너희들끼리 말을 줄여서 쓴단 말이야. 그런데 얼싸 맨뚜가 뭐야?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뭐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른들은 그 친구들을 보고 자기 손주들을 보고 아이고 우리 유란이 복스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복스럽게 생겼다라는 건 좋은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칭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손주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 내가 그렇게 뚱뚱하단 말이에요. 아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세대에 따른 화법입니다. 이게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 성별에 따른 화법이요. 말 그대로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말투 등의 차이가 있다. 대체로 여성은 의문문이나 청유문을 활용한 간접적인 표현을 더 선호한다.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성은 대체로 평서문이나 명령문, 특히 명령문 많이 사용하죠. 야, 뭐 해? 공부 좀 해. 너 뭐 하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의문문이나 청유형을 많이 사용하면 돼. 그 다음 직업에 따른 화법이요. 특정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 그 직업과 관련한 특수 용어들을 사용한다. 의사들은요 지금 급박한 응급 상황이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한글로 풀으면 굉장히 말이 길어져. 그걸 갖다가 영어 이니셜로 짧게 끊었으면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직업에 따른 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일의 효율성 때문에. 직업과 관련된 특수 용어들은 직업상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어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외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같은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을 은폐하는 은어적 성격도 있다. 은어라는 건 집단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언어를 갖다가 은어라고 하잖아요. 은자가 숨길 은자입니다. 숨길 은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화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요. 개인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화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의사소통에 불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법과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죠. 내가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조금 더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고, 혹은 할아버지가 생선이란 말을 모르면 할아버지 요즘에는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혹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이 필요하다. 언어 예절. 이번에 키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여기 앞에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들이지만 여기부터는 고등과정에서만 나오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언어 예절이 필요한 이유. 대화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으면 적절하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을 익혀 상황과 대상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여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나는요, 내 자랑 같이 내 자랑이긴 내 자랑인데 나랑 대화하면 나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한테 편안함을 느낀대. 원장님은 말을 참 잘하셔요. 말을 예쁘게 하셔요. 말을 참.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나왔던 대화의 원리를 갖다가 생활 속에 녹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여기를 갖다가 공부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상대방과 바로바로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갖다가 공부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이해하기, 사과할 때 말하기요. 우리 경원이 한번 읽어볼까? 한 페이지 넘어갔지. 그 다음에 영준이 시킬게요. 사과할 때의 말하기. 사과의 의도와 명백한 표현을 사용한 변동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잘못한 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드러내며 진실을 다고 말해야 한다. 분명하게 일단 중요한 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을 한 게 분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근데 보통 특히 이 사과를 잘 할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냐? 핑계부터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 있지. 분명히 숙제를 해오기로 약속을 했어. 숙제 왜 안 해왔어? 라고 하면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몸이 아파서요. 뭐 해서요.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야. 이거는 좋은 사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듣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가 뭐 잘못한 거 알아? 그럼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부탁할 때의 말하기. 영준이 한번 읽어볼까? 자신의 사정이나 어떤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상세함과 진실을 상대방을 설득해서 공격적으로 완벽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좋은 단가가 크든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 있으세요는 물론 상대에게 성격의 기회를 제시하는 표현. 특히 있으세요의 물음,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안 열어줘도 되고 열어줘도 되는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방의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줄어주는 행동이다. 줄어주는 언어다. 그다음 대화의 개념과 종류야. 뭐 말 그대로 서로 혼자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둘 이상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대화라고 하고, 대화에는 공적인 대화, 사적인 대화가 있죠. 굳이 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대화의 원리다. 별표 3만 개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부로서도 중요하고 인간 생활 살아가면서 이거를 내 몸에 체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말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사람은 잘 생각해봐.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야. 모든 게 있잖아. 말로 되는 거야. 말로.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일단 대화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 공손성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 협력의 원리가 있고요.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공손성, 협력, 순서 교대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 공손성, 말 그대로 공손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고, 말 그대로 좀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예의범절 잘 지키는 걸 공손성. 근데 공손성에는 하위 개념으로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찬동,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요 5가지가 공손성의 원리라는 거. 협력의 원리에는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용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요게 협력의 원리라는 거. 순서교대의 원리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경륜,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의 경륜을 갖다가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해를 하면 굳이 외울 필요까지 없겠지만. 자, 볼게요.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 묶어주세요. 찬동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 묶어주세요. 얘는 사실 같은 건데 내 입장이냐 상대방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뿐이야. 여기서 보면은 요령의 경륜 상대방이죠. 관용 자신이죠. 찬동 상대방이죠. 겸양 자신이죠. 사실 같은 개념인데 초점이 상대방이냐 자신이냐 이거지. 그지? 요령의 경륜. 상대방에게 부담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주는겨. 관용은요,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 사실 이거는 같은 건데 상대방이냐 자신이냐 그게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요 말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실제 어떠한 대화를 보면서 떠들면 되거든요. 뒤에 얘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부분 가서 볼게. 그냥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 요령이고요. 관용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 거예요. 칭찬의 경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칭찬의 경륜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 그렇다고 있잖아. 없는 걸 있다고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니야. 그건 과장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경원이는 신체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눈이 가장 예쁜 것 같아. 칭찬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누구를? 상대방을. 겸양은 겸손하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자신은 칭찬하는 걸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거든요. 이 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같은 세트거든.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면 상대가 나보다 뭐하다라는 게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겸양의 경륜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나는 있잖아요. 머리가 썩 좋지 않아요. 나는 생긴 게 있잖아요.
얼싸 대다리예요. 얼굴 사이즈 대보름달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은 줄이는 거야. 그러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사실 이 칭찬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만 잘해도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고요. 사람이랑 금방 가까워지고 참 말 이쁘게 하시네요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때려치더라도 요 찬동의 경륜이랑 겸양의 경륜을 잘하는 사람은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상대방 세상에 그 어떤 할머니도 있잖아. 할머니 너무 예뻐. 할머니 진짜 섹시해. 아이고 뭐 그런 소리를 하니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신다니까. 그게 여자라니까. 칭찬의 경륜이요. 상대방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는 겨.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아이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생긴 것도 뭐 이렇고요. 나 가진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겸양의 경륜을 가진 사람, 칭찬의 경륜을 가진 사람 어찌 인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로서 하지 말고 우리 실천해 보자고요. 그다음 특히 남녀관계에서 이 동의의 경륜을 잘해야 돼. 동의의 경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거야. 그래서 공통점 찾기를 해야 돼. 취미가 뭐세요? 그럼 난 영화 보는 건데. 나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랑 취미가 같으시네요. 그런 거 있지. 나 진짜 이번에 있잖아. 엄마한테 혼나서 막 가슴이 아파. 아프겠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혼났어? 아이고 혼날 짓 했네. 그러니까 네가 혼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분석적 말하기 남자들 특히 하지 말라고요. 그다음 이게 바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협력의 원리. 말 그대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양의 경륜, 대화에서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양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돼. 너 어디 사니? 그러면은 분평동이요. 이러면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몇 번지에 살면서 아파트는 몇 평이고 뭐 나는 아파트 그 방에서 몇 번째 방에 살고 있고. 양의 경륜을 어긴 거죠. 질의 경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관련성의 경륜,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요. 야, 우리 영화 뭐 보러 갈까? 메타버스 요즘에 혼돈의 시대 영화 재밌었대. 나 떡볶이 먹고 싶다.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거 관련성의 경륜을 깨트리는 거거든.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태도의 경륜,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뭐 먹을래? 그러면 제일 뭐라고 합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어딨어.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게 바로 뭐다? 태도의 경륜. 되게 모호한 표현이야. 모호한 표현. 오케이. 참 신기하지.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말 한마디로 5명을 동시에 이렇게 졸게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말만 할 뿐인데 우리 애들은 다 졸음이 와. 원겸이, 우리 민준이, 유란이, 영준이, 경원이, 그나마 우리 보현이 하나 듣고 있고. 참 대단한 능력이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뛰어난 능력이 앞으로 나를 수면제라고 불러다오. 수면제. 그 다음에 자,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요.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순서 교대의 원리. 이거 있어.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넣는 애들이 있지, 그지? 마이크 지 혼자 들고 1시간 동안 노래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죠? 재미있습니까? 같이 간 사람 재미없어.
내가 부르고 싶어도 한국 불렀으면 계속 뭐 해야 돼? 순서를 교대해야 되잖아.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만 떠들어. 상대방한테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혹은 내가 끼어들지 낄낄 빠빠라고 알잖아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 순서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서 교대의 원리를 어긴 거다. 대화할 때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맞게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이 순환이 되어야 된다. 들을 때는 들어주고 청자가 되고 말할 때는 말을 하는 화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주기만 해. 말을 안 해. 리액션을 하나도 안 해. 그럼 말하고 싶니? 너무 자기 혼자만 떠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조건 화자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청자가 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야. 말은 계속해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역할을 교환하면서 화자가 됐다가 청자가 됐다가 말을 주고받아야지 순서 교대의 원리에 따라 대화를 잘하는 것이다.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적절하게 말하고. 꼭 왕따 되는 친구들의 유형을 보면 낄낄빠빠가 안 되죠. 그죠? 쓸데없이 끼어들고 쓸데없이 뭐 빠지고. 대화를 독점하여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침묵만 지키지 않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말 안 하고 리액션 없이 들어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내가 보기로는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이 순서 교대의 원리가 가장 그나마 문제 풀기에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통해서 각각의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